1.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1.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태극기는 사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국경일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7.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8.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9.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은 무엇입니까? 10.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1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12.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3.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4.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15.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16.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17. 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18.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19. 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20. 5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21.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는 무엇입니까? 22. 시장과 마트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3.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24.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5.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26.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27.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27.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28.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9.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30.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이며 매년 5월 5일에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32.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며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33.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34.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개양한데 그날 무슨 날입니까? 35.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너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36)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37.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8. 서기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39.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완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조선을 건국 신화는 무엇입니까? 40.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삼국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41. 관개토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2. 고구려 제19대 왕으로 북진 정책을 통해 만주까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한 왕은 누구입니까? 43.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4. 삼국시대의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과 같이 해상을 통한 무역과 외교 활동으로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45.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46.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7. 신라 제24대 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48.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49.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50.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의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51.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52. 후3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53.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54. 고려시대의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들여와 우리나라의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55. 수도를 개성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6. 조선시대의 제4대 왕으로서 한글을 만든 왕은 누구입니까? 57.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58.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59.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60.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입니까? 61.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 개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62. 조선 초기에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던 민원제도는 무엇입니까? 63. 조선 초기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두드릴 신문고로 사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64.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65.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6.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67.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68.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69.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70.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71.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살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72. 3.1 독립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임시로 조직했던 정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73.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74. 3.1운동 이후 김구 선생님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찬, 김자진 등이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진 여러 운동을 무엇입니까? 75.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76.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하므로 한국 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77.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이후 협정에 의해 새로 그어진 남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78.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말해보세요. 79.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주변에 위치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80.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1.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2.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3.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4.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4.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5.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6.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87.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면 다른 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88. 대한민국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말해보세요. 89.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0.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1. 선거의 4대 원칙 중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2. 선거의 4대 원칙 중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4.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6.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7.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시행합니까? 98.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99. 대통령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100. 국회의원 전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1.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제도는 무엇입니까? 103. 투표를 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4. 민주국가에서 권력 집중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5.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되지 않도록 권력을 세 개의 기관에 나누어 놓은 삼권 분립에서 삼권은 무엇입니까? 106.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08.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09.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0.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111. 대한민국의 대통령 3명 이상 말해보세요. 112.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3.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게 될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3.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 바로 아랫사람은 누구입니까? 115.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16.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117.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18.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119.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0. 혼인, 이혼, 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121. 한국 국적을 받은 후 개명하기를 원할 경우 개명허가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122.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3.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4.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5. 인적자원 개발정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6.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7.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국방 관련 정책, 군사 훈련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8. 공무원 선발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을 무엇입니까? 128.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9. 취업과 노동,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30. 국민 건강과 사회 복지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31.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132.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3.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관장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4. 소방에 관한 사무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5. 범죄수사 및 치안에 관한 사무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6.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7.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8. 법무부 소속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9.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무엇입니까? 140.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141. 국가의 통치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43.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144.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145.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재판이나 청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146.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147.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148.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149.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150.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151.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최소한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6세까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52.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153.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53.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54. 대한민국의 남자가 만 18세가 넘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합니까? 155.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56. 대한민국 국민은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56. 대한민국 국민은 일하면서 매달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57. 회사에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8.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렸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59.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로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실제 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160.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61.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62. 취직을 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163.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64.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165. 한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166.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이면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7.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168.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169. 혼인과 이혼, 상속과 유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반인들의 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170. 개인 간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슨 법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합니까? 171. 개인의 권리나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72.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무슨 재판을 진행합니까? 173.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74.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정해 놓은 법을 체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75.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의 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합니까? 176.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합니까? 177.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178.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월세나 전세로 빌려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무엇입니까? 179.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80. 규약을 위반했을 때 벌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81.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입니까? 182.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83.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는 무슨 범죄입니까? 184.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5.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86.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186.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187.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88. 지역에서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경찰 행정을 맡아 하는 관청은 어디입니까? 188.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89.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방을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190. 집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입니까? 19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2.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는 무엇입니까? 193. 교통사고 일어난 경우 대비하여 교통사고 당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4.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195.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197.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198. 만 65세 이상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199.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200.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200일.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치료를 받고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이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03. 5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04.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05.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어디에입니까? 206. 문건을 구매할 때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07.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208.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무엇입니까? 209.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10. 한국인들이 여름에 몸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 닭, 인삼, 대추, 찹쌀, 마늘 등이 재료로 사용되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11.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212.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213. 한국에서는 생일 또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214. 생일에 먹거나 아이를 낳은 산모가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으며 바다에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5.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16.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으로 찹쌀, 자조, 붉은팥, 찰수수, 검은콩 등 5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밥은 무엇입니까? 217.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218.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219.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220.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221.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22.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23.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24.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225.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려면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226.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227. 태풍, 홍수, 장마 등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무덥고 습한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228.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이따금씩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오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을 무슨 계절입니까? 229.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229. 제주도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230.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231.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옛날에는 우산도로 불렸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232.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33.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섬은 무엇입니까? 234.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35.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남해, 서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236.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237.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시인 곳은 어디입니까? 238. 우리나라에는 현재 몇 개의 광역시가 있습니까? 광역시 중 3개 이상 말해 보세요. 239. 한 명의 소리꾼이 부채를 들고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소리, 말, 몸짓을 섞어가며 공연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은 무엇입니까? 240.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41.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살바를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42.
우리나라의 전통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243.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이 보이게 하려고 많은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놀이는 무엇입니까? 244. 공원에 놀러 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245.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다 합쳐서 모두 몇 년입니까? 246. 우리나라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47.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48.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249.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5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251. 설날에 차례들 마치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큰 절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52. 세배를 받은 윗사람은 자녀가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53.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254. 새 집으로 이사를 간 후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55.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56. 사람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257.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58. 장례식장에 갈 때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뭐라고 합니까? 259. 장례식장의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60. 죽은 사람의 너울 기리기 위해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으로 돌아가신 날로 다음 해부터 매년 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61.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62.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63.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의 큰 동전은 무엇입니까? 264.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265. 국회의사당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266. 일정 지역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67. 꽹과리, 장구, 북, 징이 네 가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또한 그 음악과 함께하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268.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필요한 재료를 말해보세요. 269. 나와 상대방의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270.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271. 결혼식에 갈 때 밝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가면 어떤 색상의 옷을 입습니까? 27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최소한 언제까지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까? 273.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는 세 지역에서 있는 돌무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74.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75. 버스에 앉아서 타고 가다가 노인이나 임산부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76. 부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277. 지하철에 가는데 옆에 서었던 사람의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78. 쓰레기 종류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79.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280.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서 들리는 윗집의 생활소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